정말 한심하더라. 총장 딸이라고 해서 특별 대우받을 줄 알았나? 이 말에 부대 전체가 술렁였어요. 모든 이들이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수연은 처음으로 표정이 굳어졌어요. 아버지의 신분이 공개적으로 언급된 순간이었거든요. 아, 모르셨나? 배소희 아버지가 바로 배영진 참모총장이시다. 김 대대장은 악의적으로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건방진 거였구나. 아빠 백 믿고 날뛰는 거지. 부대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졌습니다. 수연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대대장님, 제 가족사와 제 업무 능력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별개라고? 하하, 웃기는 소리 하네. 김 대대장은 크게 웃었습니다. 총장 딸이면서 이 모양이니 더 한심한 거 아닌가? 눈물과 감동이 있는 이야기 다음 이야기도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새벽 5시 부대 내 막사에서는 아직 모든 이들이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만은 예외였죠. 배수연 소위는 이미 침대에서 일어나 조용히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동료들을 깨우지 않으려 발소리조차 내지 않으며 문을 열고 나가는 모습이 마치 그림자처럼 자연스러웠죠. 부대 운동장에 나선 수연의 모습을 보면 그저 성실한 신임 장교 정도로만 여겨집니다. 하지만 수연이 펼치는 체력 단련의 수준은 보통 사람들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팔굽혀펴기를 할 때마다 완벽하게 각도를 맞추고 달리기를 할 때는 일정한 호흡으로 한 바퀴, 두 바퀴를 거뜬히 돌아냅니다. 마치 기계처럼 정확하고 지치지 않는 모습이었죠. 다른 장교들이 하나둘씩 운동장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배소희 또 먼저 나와 있네. 저 친구 정말 성실하다. 동료들은 수연을 보며 감탄하기도 하고 때로는 부담스러워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수연은 그런 시선들을 의식하지 않는 듯 묵묵히 자신의 훈련을 이어갔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이 되면 수연은 동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렸습니다. 수연아, 오늘도 새벽부터 운동했지? 네, 선배님. 몸이 근질근질해서요. 웃으며 대답하는 수연의 모습은 정말로 평범한 20대 후반의 여성 장교 같았어요. 하지만 수연의 눈빛 깊은 곳에는 뭔가 다른 것이 숨어 있었습니다. 사실 수연이 받아온 훈련은 보통 군인들이 받는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는 수연에게 특별한 교육을 시켰습니다. 격투술, 사격술, 전술 분석, 심리전까지.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절대로 드러내서는 안 된다고 늘 당부하셨죠. 수연아, 내 능력은 정말 필요한 순간에만 써야 한다. 평상시에는 그저 평범한 장교로 지내거라. 수연은 아버지의 말씀을 깊이 새기며 살아왔습니다. 군사학교 시절에도 지금 이 부대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동료들이 어려워하는 과제나 훈련도 수연에게는 쉬웠지만 일부러 보통 수준으로 맞춰서 행동했습니다. 너무 뛰어나 보이면 의심받을 수 있으니까요. 오늘도 수연은 부대 업무를 처리하며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통신 장비를 점검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후배 부사관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정말 자연스러웠어요. 소희님, 이 장비 설정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어디 보자. 아, 여기 주파수를 이렇게 맞춰야 해. 후배들을 친절하게 도와주는 수연의 모습을 보면 누구든 호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혼자 있을 때면 수연의 표정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거울 앞에 선 수연은 자신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나는 지금 그저 배수연 소위일 뿐이야. 누구에게도 내 진짜 모습을 보여선 안 돼.
이 말을 되뇌며 수연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동료들과 함께 회식 자리에 참석한 수연은 모든 이들과 잘 어울렸습니다. 수연이 정말 좋은 친구야. 성격도 좋고 일도 잘하고 선배들의 칭찬을 들으며 수연은 겸손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인내의 시간이라고. 평온했던 부대의 일상은 새로운 대대장의 부임과 함께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김영민 대대장이 처음 부대에 나타난 날, 수연은 다른 장교들과 함께 환영식에 참석했어요. 50대 중반의 김 대대장은 인상부터가 날카로웠습니다. 작은 눈에 굳게 담은 입술, 그리고 모든 것을 품평하는 듯한 시선이 불편함을 주었죠. 앞으로 내가 이 부대를 맡게 되었다. 김 대대장의 첫 인사말은 짧고 권위적이었습니다. 규율이 해이해진 것 같은데 앞으로는 철저하게 관리하겠다. 그의 말에 부대원들 사이로 긴장감이 흘렀어요. 수연도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그저 새로운 상관에 대한 적응 기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김 대대장의 진짜 모습은 며칠 지나지 않아 드러났어요. 첫 번째 전체 집합이 있던 날, 김 대대장은 한 명씩 부대원들을 훑어보더니 수연에게서 시선을 멈췄습니다. 저기 여자 소위. 갑자기 지목당한 수연은 네, 대대장님 하고 큰 소리로 대답했어요. 이름이 뭐지? 배수연입니다. 배수연. 나이는 28세입니다. 김 대대장은 수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여자 소위라. 얼굴로는 행사요원감이네. 그런데 전투는 글쎄다. 이 말에 주변 부대원들 사이에서 어색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어요. 수연은 굳게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분명히 모욕적인 발언이었지만 신임 대대장 앞에서 반박할 수는 없었어요. 대답 없나? 내 말이 틀렸나? 아닙니다, 대대장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연의 정중한 대답에도 김 대대장은 만족하지 않는 표정이었죠. 그날 이후 김 대대장의 수연에 대한 견제는 노골적으로 드러났습니다. 다른 장교들에게는 정중한 말투를 쓰면서도 수연에게만은 항상 명령조였어요. 배소위, 이것 좀 해봐. 배소위는 왜 이렇게 처리했지? 사소한 일에도 트집을 잡았습니다. 가장 굴욕적이었던 것은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배소위, 커피 좀 타와. 회의 중간에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김 대대장에게 수연은 잠시 당황했습니다. 커피 말씀이십니까? 응, 내가 여자니까 이런 건 잘하겠지? 원두는 콜롬비아로 연하게 해서 다른 장교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누구도 감히 이 일을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수연은 네, 알겠습니다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커피를 타러 가는 수연의 뒷모습을 보며 김 대대장은 흡족한 표정을 지었죠. 부엌에서 커피를 타며 수연은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든 시련에는 의미가 있다고. 지금은 참고 견뎌야 할 때라고. 아버지 말씀대로 제가 제 힘으로 버텨야겠지요. 하지만 정말 오래 참을 수 있을까요? 속으로 중얼거리며 수연은 커피 잔을 들고 회의실로 돌아갔습니다. 늦었네. 김 대대장의 첫마디였어요. 죄송합니다. 수연이 커피를 건네자 김 대대장은 한 모금 마시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너무 진하잖아. 다시 타와. 네. 수연은 다시 커피 잔을 들고 자리를 떠났어요. 그날 밤 수연은 홀로 남아 일기를 썼습니다. 평소보다 조심스럽게 하지만 정확하게 오늘 있었던 일들을 기록했어요. 김 대대장의 발언,
시간, 장소, 목격자들까지. 이런 기록이 언젠가는 필요할 거라는 직감이 있었거든요. 김영민 대대장의 갑질은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커피 심부름이나 사소한 트집 정도였지만 이제는 수연을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일이 일상이 되었어요. 특히 다른 부대원들 앞에서 수연을 깎아내리는 것을 즐기는 듯 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조회 시간이었어요. 모든 부대원들이 운동장에 모인 가운데 김 대대장은 수연을 앞으로 불렀습니다. 배소희, 앞으로 나와. 수연은 네, 하고 대답하며 대호에서 나왔어요. 지난주 훈련 평가 결과를 발표하겠다. 김 대대장은 종이를 펼치더니 일부러 큰 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배수연 소위, 체력평가 중간, 사격평가 하위권, 전술 이해도 미흡. 사실과 다른 평가였지만 수연은 꿋꿋이 서 있었어요. 이런 실력으로 어떻게 전투에 나서겠나? 차라리 후방 지원이나 하는 게 낫겠어. 부대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 수연의 실력을 알고 있던 동료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대대장의 공식 발표에 감히 반박할 수는 없었어요. 수연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라고만 대답했습니다. 더 심각한 일은 야전 훈련에서 벌어졌어요. 김 대대장은 일부러 수연에게만 무거운 장비를 떠맡겼습니다. 배소희, 통신 장비 전부 내가 짊어져. 네, 알겠습니다. 보통은 2명이 나눠서 지는 장비였지만 수연은 혼자서 모든 것을 짊어져야 했어요. 산악 행군이 시작되자 다른 장교들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수연아, 괜찮겠어? 네, 선배님.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20kg이 넘는 장비를 혼자 지고 험한 산길을 오르는 것은 누가 봐도 무리였어요. 김 대대장은 뒤에서 지켜보며 언제 수연이 포기하나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수연은 끝까지 버텼습니다. 땀에 젖고 숨이 가빠도 한 번도 쉬자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뒤처지는 다른 부대원들을 독려하기까지 했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세요. 거의 다 왔어요. 이런 수연의 모습에 김 대대장은 오히려 더 화가 났어요. 저녁 회식 자리에서 김 대대장의 모욕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술에 취한 김 대대장은 수연의 외모와 성별을 빗대어 험담하기 시작했어요. 요즘 여자들이 다 저래. 예쁘게 생긴 게 전부지. 실력은 엉망이야. 대대장님, 그건 좀. 한 선배 장교가 말리려 했지만 김 대대장은 듣지 않았어요. 배소희 같은 애들이 군대에 들어오니까 기강이 해이해지는 거야. 화장이나 하고 치마나 입고 있으면 되지. 뭐하러 군복을 입어? 이 말에 자리가 조용해졌습니다. 너무 선을 넘은 발언이었거든요. 수연은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앉아 있었지만 속으로는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수연은 자신의 비밀 수첩을 꺼냈습니다. 스마트폰이 아닌 종이 수첩이었어요. 군 규정에 걸리지 않으면서도 완벽한 증거가 될 수 있는 방법이었죠. 날짜, 시간, 장소, 김 대대장의 정확한 발언, 목격자들의 이름까지 꼼꼼히 적어나갔습니다. 오늘 저녁 회식, 오후 7시 반, 부대 근처 음식점, 목격자 이상훈 중위, 박민수 소위, 김철호 상사. 수연의 기록은 점점 두꺼워졌어요. 매일매일 쌓이는 김 대대장의 부당한 처우들이 모두 정확하게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수첩을 덮으며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사람 스스로 무너질 날이 머지 않았다.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진짜 싸움은 감정이 아니라 사실과 증거로 하는 것이라고 배웠거든요. 동료 몇몇은 수연을 걱정하며 조심스럽게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수연아,
정말 괜찮아? 너무 심한 것 같은데. 고맙습니다, 선배님. 저는 괜찮아요. 하지만 아무도 감히 김 대대장에게 직접 나서지는 못했어요. 군대라는 조직의 특성상 계급에 벽은 너무 높았거든요. 수연은 홀로 이 싸움을 준비해 나갔습니다. 매일 새벽 훈련을 하며 몸과 마음을 단련했고, 낮에는 묵묵히 자신의 업무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밤에는 차근차근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정의를 위해서 말이죠. 김영민 대대장의 수연에 대한 견제는 이제 개인적인 감정을 넘어 공식적인 평가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반기 인사평가 시기가 되자 김 대대장은 수연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어요. 배소희, 들어와 앉아. 수연은 단정하게 자세를 잡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번 인사평가 결과를 말해주겠다. 김 대대장은 서류를 펼치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실망스럽다. 여성 장교로서의 기대치에도 못 미치는 성과야. 수연은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 알려주시면 개선하겠습니다. 라고 정중히 대답했어요. 부족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 리더십 부족, 전투 역량 미흡, 부하들과의 소통 능력도 떨어져. 김 대대장의 평가는 사실과 전혀 달랐습니다. 오히려 수연은 후배 부사관들 사이에서 가장 신뢰받는 장교 중 한 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평가에서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부적격이라고 하셨습니까? 수연은 놀라지 않으려 애썼지만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그렇다. 이런 애송이가 내 밑에서 군 생활하는 건 모욕이야. 김 대대장은 펜을 탁탁 치며 말했습니다. 다른 부대로 전출을 신청하든지 아니면 전역을 고려해보는 게 좋겠어. 사무실을 나온 수연의 소문은 삽시간에 부대 전체로 퍼졌습니다. 배소희가 부적격 판정 받았다던데? 진짜? 그런데 배소희가? 대대장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다는데 복도를 지나가는 수연을 보며 사람들은 수군거렸어요. 배소희가 곧 잘릴 거래.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수연은 오히려 더욱 차분해졌어요. 마치 폭풍의 중심에 선 것처럼 고요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일찍 나와서 훈련을 하고 업무도 더욱 꼼꼼히 처리했어요. 후배들에게도 더 친절하게 대했죠. 소희님 괜찮으세요? 한 부사관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왜요? 저 괜찮은데요. 수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니, 소문이. 아, 그런 소문이 있나요? 별로 신경 안 써요. 제가 할 일만 하면 되니까. 수연의 이런 태도, 변화를 가장 당황스러워한 것은 김 대대장이었어요. 보통 같으면 울거나 항의하거나 포기했을 텐데 수연은 오히려 더 성실해졌거든요. 김 대대장의 지시사항을 정면으로 받아들이며 완벽하게 수행했습니다. 트집 잡을 구석을 주지 않았어요. 어느 날 김 대대장은 수연에게 일부러 불가능한 업무를 시켰습니다. 배소희, 이 통신 장비 점검을 오늘 안에 다 끝내. 보통은 일주일은 걸리는 작업이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수연은 아무 불만 없이 업무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수연은 정말로 그 일을 해냈어요. 밤늦게까지 남아서 꼼꼼히 점검하고 완벽한 보고서까지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김 대대장은 보고서를 받아보고는 할 말을 잃었어요. 트집 잡을 부분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부대원들의 시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배소희, 진짜 대단한 사람일지도 몰라. 저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저럴 수 있다고? 우리가 배소희를 잘못 봤나? 처음에는 김 대대장의 말을 믿었던 사람들도 수연의 실제 모습을 보며
의문을 품기 시작했어요. 특히 후배 부사관들 사이에서는 수연에 대한 존경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소희님 정말 멋있어요.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도 저렇게 당당하실 수 있죠? 수연은 항상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그냥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라고 격려했어요. 매일 밤 수연은 여전히 자신의 수첩에 기록을 이어갔습니다. 김 대대장의 부당한 평가, 불가능한 업무 지시, 그리고 자신이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했는지까지 상세하게 적었어요. 증거는 점점 쌓여갔고 수연의 결백함을 증명할 자료들도 함께 모아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선배 장교 한 분이 수연을 조용히 불렀어요. 수연아, 솔직히 말해봐. 정말 괜찮은 거야? 네, 선배님. 정말 괜찮습니다. 하지만, 선배님, 저는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수연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선배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수연에게서 뭔가 특별한 힘을 느꼈습니다. 마치 폭풍이 지나간 후에 더욱 단단해진 나무처럼 수연은 시련을 통해 더욱 강해지고 있었어요. 5챕터 김영민 대대장의 괴롭힘은 이제 개인적인 모독을 넘어 수연의 가족까지 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금요일 오후 간부 회의에서 일이 벌어졌어요. 수연이 업무 보고를 마치자 김 대대장은 갑자기 예상치 못한 말을 꺼냈습니다. 배소희, 너 집안 배경이 어떻게 되지? 갑작스러운 질문에 수연은 잠시 당황했어요. 죄송하지만 그런 것이 업무와 관련이 있습니까? 아, 예민하게 굴지 마.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김 대대장의 목소리에는 악의가 섞여 있었습니다. 특별한 배경은 없습니다. 수연이 차분히 대답하자 김 대대장은 비웃듯 웃었어요. 그럴 줄 알았다. 너희 같은 애들이 군대에 들어오면 나라가 망하는 거야. 회의실 안의 다른 장교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너무 선을 넘은 발언이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거든요. 백도 없으면서 뭘 믿고 설치는 건데? 김 대대장의 말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요즘 여자들이 다 그래. 실력도 없으면서 남녀 평등이니 뭐니 하면서 떠들어대고 수연은 주먹을 꽉 쥐고 참았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울 한남동에 위치한 참모총장 관저에서는 중요한 대화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박선영 여사는 남편 배영진 참모총장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여보, 수연이 전화 받을 때마다 목소리가 이상해요. 뭔가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수연이가 뭐라고 했나? 배영진은 신문을 내려놓으며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직접적으로는 말 안 해요. 그 애가 워낙 강한 성격이잖아요. 하지만 어머니가 느끼기에는 박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애가 무너지고 있는 것 같아요. 배영진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그도 수연의 부대 상황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딸이 스스로 이겨내기를 바라며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수연이가 직접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한 나는 개입하지 않겠다고 했잖소. 하지만 여보, 수연이는 우리 딸이기 전에 대한민국의 군인이야. 군인은 자신의 싸움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해. 배영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딸이 걱정되어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이 많았어요. 그러던 중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월요일 아침 전체 조회에서 김 대대장은 수연을 다시 앞으로 불렀어요. 배소희, 지난주 훈련 평가에 대해 이야기하자. 수연은 네. 하고 힘차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한심하더라. 총장 딸이라고 해서 특별 대우받을 줄 알았나? 이 말에 부대 전체가 술렁였어요. 모든 이들이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수연은 처음으로 표정이 굳어졌어요. 아버지의 신분이 공개적으로 언급된 순간이었거든요. 아, 모르셨나? 배소희 아버지가 바로 배영진 참모총장이시다. 김 대대장은 악의적으로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건방진 거였구나. 아빠 백 믿고 날뛰는 거지. 부대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졌습니다. 수연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대대장님, 제 가족사와 제 업무 능력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별개라고? 하하, 웃기는 소리 하네. 김 대대장은 크게 웃었습니다. 총장 딸이면서 이 모양이니 더 한심한 거 아닌가? 그날 오후 이 소식은 여러 경로를 통해 참모총장 관저까지 전해졌습니다. 박선영 여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여보, 이번에는 정말 너무 심해요. 수연이 아버지까지 모욕당하고 있다고요. 눈물을 글썽이며 호소하는 아내를 보며 배영진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 김영민이라는 자가 감히. 배영진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어요. 딸을 괴롭히는 것도 참기 어려웠는데 이제는 자신까지 모독하고 있었거든요. 여보, 수연이가 더 이상 당하지 않게 해줘요. 제발이요. 배영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이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딸의 성장을 위해 참아왔지만 이제는 선을 넘었다고 판단했어요. 알겠소. 이제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겠군. 그제서야 육군 참모총장 배영진은 직접 나서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한편 수연은 그날 밤 아버지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수연아, 괜찮나? 네, 아버지.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은가? 이제 그만해도 된다. 내가 얼마나 버텼는지 아버지가 다 알고 있다. 하지만 수연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아버지, 이건 제 싸움이에요. 끝까지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수연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이제 준비가 다 되었거든요. 수연은 아버지와의 통화를 끝내고 자신의 방에서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들을 정리할 시간이었어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두꺼운 수첩을 꺼냈습니다. 지난 몇 달간 꼼꼼히 기록해온 김영민 대대장의 모든 부당한 처우들이 담겨 있었죠. 수첩을 펼치며 수연은 처음 페이지부터 차근차근 읽어내려갔어요. 첫 번째 모욕, 커피 심부름, 부당한 업무 배정, 공개적인 모독. 모든 것이 날짜와 시간, 목격자와 함께 정확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낼 때가 왔구나. 수연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다음 날 아침 수연은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 단정하게 몸단장을 했습니다. 군복의 주름 하나까지 완벽하게 정리하고 계급장도 반짝반짝 닦았어요. 마치 중요한 전투를 앞둔 전사처럼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모습이었습니다. 부대에 도착한 수연은 먼저 신뢰할 만한 동료들을 찾아갔어요. 선배님, 잠시 시간 내주실 수 있으세요? 이상훈 중위는 수연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일이야, 배소희? 선배님께서 지켜보신 일들에 대해 증언을 부탁드리고 싶어요. 수연은 조용하지만 명확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김 대대장의 부당한 처우에 대해서요. 이상훈 중위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사실 나도 그동안 너무 심하다고 생각했거든. 수연은 박민수 소위와 김철호 상사에게도 같은 부탁을 했어요. 처음에는 모두 걱정스러워했지만 수연의 확고한 의지를 보고는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소위님, 정말 괜찮으실까요? 네, 이제는 정말 괜찮을 거예요. 그 과정에서 수연은 자신이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지난 몇 달간의 시련을 통해 수연은 더욱 강해졌고, 이제는 반격의 주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약한 모습을 보였던 예전의 수연이 아니라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진짜 군인으로 거듭난 것이죠. 오후에 김 대대장은 또다시 수연을 사무실로 불렀어요. 배소희, 들어와. 수연은 당당하게 걸어 들어가 차렷 자세를 취했습니다. 앉아.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어요. 수연의 눈빛에서 예전과는 다른 기운이 느껴졌거든요. 요즘 부대 분위기가 이상하던데 혹시 내가 뭔가 꾸미고 있는 건 아니겠지? 김 대대장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수연을 바라봤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수연의 대답은 예전처럼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총장 딸이라고 해서 함부로 행동하면 안 돼. 군대는 계급사회야. 김 대대장이 경고하듯 말했지만 수연은 전혀 위축되지 않았어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계급사회이기 때문에 더욱 정의롭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수연의 변화된 모습에 김 대대장은 오히려 당황했어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었거든요. 뭐라고? 대대장님, 군인은 계급에 상관없이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수연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날 저녁 수연은 마침내 마지막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모든 증거 자료를 정리하고 동료들의 증언도 확보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절차만 남았습니다. 수연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약한 자는 살아남을 수 없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주신 것, 이제 증명할 차례다. 혼자 있는 시간에 수연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은 더 이상 예전의 그 연약한 신임 소희가 아니었어요. 시련을 이겨낸 진짜 군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내 모습을 보여줄 시간이야. 수연은 휴대폰을 들고 부대 감찰실에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배수연 소위입니다. 상급자의 부당한 처우에 대해 정식으로 신고하고 싶습니다. 전화를 받은 감찰관은 수연의 진지한 목소리에 놀랐어요. 네, 언제 오실 수 있으세요? 내일 아침 일찍 찾아뵙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수연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드디어 시작이었습니다. 더 이상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었죠. 그날 밤 수연은 아버지에게 마지막 전화를 걸었어요. 아버지,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정말 혼자 할 수 있겠나? 네,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진실과 정의가 함께하니까요. 배영진은 딸의 성장한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알겠다. 아버지는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다. 수연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고맙습니다, 아버지. 이제 정말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날 오전 부대 본부 건물 2층에 위치한 감찰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수연이 제출한 공식 신고서를 검토한 감찰관들은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고 즉시 감사위원회 구성을 결정했어요. 이 정도 규모라면 외부 위원도 참여해야겠습니다. 감찰실장의 말에 모든 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부대 전체로 퍼졌어요. 배소희가 대대장님을 신고했다더라. 정말? 그럼 감사위원회가 열리는 건가? 부대원들 사이에서는 놀라움과 걱정이 뒤섞인 목소리들이 오갔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자신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어요. 김영민 대대장은 이 소식을 듣고 처음에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배소희가 나를 신고했다고? 그는 거만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총장 딸이라고 해서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웃기는 일이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감사위원회가 열리는 날이 왔습니다. 부대 회의실에는 외부에서 온 감사위원들과 부대 간부들이 자리를 잡았어요.
김 대대장은 여전히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이런 소위 하나 몰아내는 게 뭐가 문제요? 다들 알잖소. 김 대대장님, 진술을 시작하시죠. 외부 감사위원장이 말했습니다. 김 대대장은 태연하게 일어나 말하기 시작했어요. 배수연 소위는 처음부터 문제가 많았습니다. 여자 군인으로서의 자질도 부족하고 부대 적응도 못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해 주세요. 사례요? 많죠. 체력은 떨어지고 리더십도 없고 동료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하고. 김 대대장의 말은 계속 이어졌어요. 여자 군인은 전시엔 짐짝이라는 걸 다들 아시잖습니까? 그런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수연이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군복 차림에 당당한 걸음걸이로 자리에 앉는 수연의 모습에 모든 이들의 시선이 집중됐어요. 배수연 소위, 신고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수연은 차분하게 일어나 준비해온 서류를 꺼냈습니다. 지난 석 달간 김영민 대대장으로부터 받은 부당한 처우들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연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명확했어요. 첫 번째, 성별을 이유로 한 업무 차별과 모욕적 발언들입니다. 수연은 수첩을 펼치며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언급하기 시작했어요. 3월 15일 오전 조회 시간, 부대원 전체 앞에서 여자 소위는 얼굴로는 행사요원감이지만 전투는 글쎄다라고 발언했습니다. 목격자는 이상훈 중위, 박민수 소위, 김철호 상사입니다. 김 대대장의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수연의 기록이 너무나 정확했거든요. 두 번째, 사적 심부름 강요입니다. 3월 20일부터 지속적으로 회의 중 커피 심부름을 시켰고, 이때 여자니까 이런 건 잘하겠지라는 성차별적 발언을 했습니다. 수연의 증언은 계속 이어졌어요. 야전 훈련에서의 과도한 장비 배정, 부당한 인사평가, 그리고 최근의 가족 모독까지 모든 것이 증거와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감사위원들은 수연의 치밀한 준비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이런 녹취 자료도 있습니다. 수연이 작은 녹음기를 꺼내자 김 대대장은 당황했어요. 언제 녹음을? 군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수연의 대답은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녹음 파일에서는 김 대대장의 모욕적인 발언들이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백도 없으면서 뭘 믿고 설치는 건데? 여자들이 다 그래. 실력도 없으면서.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부인할 수 없는 증거였거든요. 그때 갑자기 회의실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모든 이들이 문 쪽을 바라보는 순간 육군 참모총장 배영진이 직접 나타났어요.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벌떡 일어나 경례를 붙였습니다. 참모총장님, 배영진은 엄숙한 표정으로 회의실을 둘러보더니 김 대대장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내 딸을 모욕한 자, 군복을 입을 자격이 없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회의실 전체에 울렸습니다. 김 대대장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하지만 김 대대장이 뭔가 말하려 하자 배영진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변명은 필요 없다. 증거가 다 있지 않나? 그때 수연이 일어나 큰 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육군 총장의 딸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군인 배수연입니다. 수연의 당당한 외침에 회의실 안의 모든 이들이 감동했어요. 방청석에 있던 부대원들까지 술렁였습니다. 지금까지 숨겨왔던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면서도 그것보다 군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더 강조한 것이었죠. 감사위원회는 수연의 마지막 발언과 함께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배영진 참모총장의 등장과 수연의 당당한 선언이 회의실 전체를 압도했어요. 김영민 대대장은
이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감사위원장이 엄숙하게 입을 열었어요. 김영민 대대장, 제출된 증거들과 증언을 바탕으로 판단할 때 군 인권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했음이 명백합니다. 김 대대장은 창백한 얼굴로 자리에 앉아 있을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특히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 개인 신상에 대한 모욕적 발언, 그리고 부당한 업무 지시 등은 군인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감사위원장의 말에 배영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즉시 직위 해제 조치하고 군 검찰에 송치하겠습니다. 김 대대장의 계급장이 떼어지는 순간 부대 내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김 대대장의 눈치를 보며 수연을 외면했던 일부 부대원들도 이제는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반면에 수연을 믿고 지켜봤던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부대원들은 하나둘씩 수연에게 다가왔어요. 한때 수연을 비웃던 병사들조차 그녀 앞에 서서 정중하게 경례를 붙였습니다. 소위님 죄송했습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연은 그들을 따뜻하게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같은 대한민국 군인입니다. 수연의 목소리에는 원망이나 분노가 아닌 포용과 이해가 담겨 있었어요. 과거의 일은 과거의 일이고 앞으로 함께 더 좋은 부대를 만들어가면 됩니다. 이런 수연의 모습에 모든 이들이 감동했습니다. 이상훈 중위가 수연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수연아, 정말 대단했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정의를 지켜낸 내가 자랑스럽다. 고맙습니다, 선배님. 선배님들이 증언해주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수연은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박민수 소위와 김철호 상사도 함께 모여들었습니다. 소위님, 앞으로는 정말 좋은 부대가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하면 가능할 거예요. 수연은 동료들과 진정한 동지애를 나누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연은 부모님이 계신 서울 관저로 향했어요.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석양이 유난히 아름다워 보였어요. 마치 모든 어둠이 걷히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관저에 도착한 수연을 맞이한 박선영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딸을 안아주었어요. 수연아, 정말 고생 많았다. 괜찮아요, 엄마. 이제 정말 괜찮아요. 수연도 어머니의 품에서 그동안의 모든 피로와 스트레스를 털어내었습니다. 배영진은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보며 말했어요. 수연아, 아버지가 틀렸다. 내가 직접 해결하는 게 맞았어. 아니에요, 아버지.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했을 뿐이에요. 수연의 대답에 배영진은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족이 함께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 수연은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힘들었던 순간들, 포기하고 싶었던 때들, 그리고 마침내 이겨낸 과정까지. 복수란 이름보다 정의라는 이름으로 기억되고 싶었어요. 수연의 말에 부모님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수연이는 진짜 군인이 되었구나. 박선영이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단순히 총장의 딸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정의를 실현한 군인으로 말이야. 수연은 어머니의 말에 따뜻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수연은 자신의 방에서 일기를 썼어요.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로써 나는 더 이상 숨어있는 누군가의 딸이 아니다. 나는 당당한 대한민국 군인 배수연이다. 앞으로도 정의와 원칙을 지키며 살아가겠다. 다음 날 부대로 돌아간 수연을 맞이한 것은 완전히 달라진 분위기였어요. 새로 부임한 임시 대대장은
수연의 업무 능력을 인정하며 중요한 보직을 맡겼습니다. 부대원들도 수연을 진심으로 존경하며 따랐어요. 며칠 후 수연은 김 대대장이 있던 사무실을 지나가다가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곳에서는 이제 새로운 대대장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부대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수연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수연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제 진정한 시작이야. 앞으로도 언제나 정의로운 군인으로 살아가자. 따뜻한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가운데 수연은 새로운 하루를 당당하게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숨겨진 딸이 아닌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바꾼 진정한 군인으로서 말이죠. 부당한 처우에 맞서는 것도 용기였고 끝까지 정의를 포기하지 않은 것도 용기였습니다. 수연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생각했어요. 앞으로도 이런 사람이 될 거야. 정의로운 군인으로 말이야. 그래, 그게 바로 아버지와 어머니가 바라던 딸의 모습이었죠. 부모님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수연은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더 좋은 군대를 만들겠다는 꿈, 후배들을 올바르게 이끌겠다는 다짐들을요. 정의는 한 번의 승리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용기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내죠. 그날의 싸움이 끝난 후 부대는 조금 더 정의로운 곳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계속될 것이었어요. 배수연은 오늘도 당당한 군인으로서 정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동료들은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고 있죠. 진정한 승리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다시 웃을 수 있게 되는 것, 억울함이 해결되는 것. 그것이 바로 정의의 진짜 모습이었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있으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드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되거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다음에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